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노스 일본 1부 13위 패승패무패입니다. 전반적으로 압박과 역습에 능한 팀에게 약합니다. 지난 경기 상대인 마치다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나고야나 세레소를 상대로도 부진한 흐름입니다. 미드필더 활용과 전개가 좋은 팀이지만 하타나카가 빠지면 역습 상황에서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 마리노스의 최대 약점입니다. 이는 지난 시즌에도 하타나카의 장기 부상 이후에도 지적이 되던 요소였으니 나름대로 유서가 깊은 약점인 셈입니다. 히로시마 일본 1부 5위 승승승승승입니다. 히로시마는 리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입니다. 일단 공수 전환이 아주 빨라서 마리노스와의 성향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5대 0으로 이긴 교토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원정 무패를 달리고 있기는 하나 2승 6무로 경기력에 비해서는 결과를 아주 잘 챙겨오는 팀이 아니었다는 점은 팀의 아쉬운 점이라고 봅니다. 히로시마가 압박과 공수전환이 빨라서 마리노스와의 상성이 좋기는 합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잘 챙겨오는 성향은 아니고 이 때문에 득점력이 문제인 경우도 원정에서는 흔합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부천FC와 광주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한민국 2부 7위 무승무승무입니다. 부천이 일단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광주를 상대로도 그다지 뒤지는 상황이 아닌데 특히 자신들의 홈에서는 부천이 3연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도 했습니다. 부천이 최근 수비적으로 꽤 좋은 모습이고 광주가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상 부천이 자랑하는 선수비 플러스 후역습이 꽤 잘 통한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올 시즌 안양 플러스 천안 같이 매우 공격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약했던 전적이 있기는 합니다. 광주 대한민국 1부 6위 패무패승승입니다. 광주가 올 시즌에는 무실점 경기가 2경기밖에 없는 등 상당히 수비적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압박과 공격성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는 하지만 전술적으로 뭔가 읽힌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론 최근 2연승으로 기세가 좋기는 하지만 서울은 올 시즌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고 김천전에서는 자신들이 수적인 우세를 잡은 매치였습니다. 일단 부천이 자신들의 홈에서는 광주에게 강했고 특히 선수비 플러스 후역습 성향에서의 효율이 상당히 괜찮게 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올 시즌 부천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들에게는 다소 약한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의 강한 우세를 점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포FC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대한민국 2부 4위 승승승패승입니다. 전북의 체급이나 김포 자체의 팀 컬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김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한 방을 노리게 될 듯합니다. K리그 2에서도 최약체 수준인 안산을 상대로도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볼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수비가 버텨줄 자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전북이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버티는 능력은 기대를 밑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포의 후반 승부가 꽤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북 대한민국 1부 11위 승무패패무입니다. 전북이 김두현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는 공격에서의 전개 능력이 아주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전북이 여전히 지키는 능력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대 0으로 이기던 매치가 2대 2로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김포가 후반에 승부를 보는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낼 것 같다고 짐작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이 보여주는 지키는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전북이 아무리 공세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김포가 보여주는 수비적인 능력치에 대한 고평가나 자신감은 여전히 팀을 지탱하는 요소입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김천 상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1부 7위 승무무패무입니다. 전북과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제르소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조성환 감독도 제르소의 통증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물론 코리아컵에서 주전들을 풀로 가동하는 사례가 적다고 하더라도 교착 상태에서 기동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던 선수가 이탈한 점은 여전히 까다로울 듯합니다. 최근에는 수원FC에게 역습에서 공략을 당하는 등 인천이 수비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김천 대한민국 2부 4위 승무무승패입니다. 김천도 일단은 전역자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조직력을 짜맞추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코리아컵에서도 기존 자원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동준, 이동경 등 국대급 선수들이 이미 문경에서 군사훈련과 페이스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공격 전력이 더 좋아진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팀에서 에이스 노릇을 하는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김천이 후반기에도 돌풍의 핵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에서는 수비도 어느 정도 흔들리는 가운데 공격에서의 전개 에이스 제르소가 이탈한 것 역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한민국 1부 3위 패무승패무입니다. 최근 기세는 매우 별로입니다. 특히 성적만 좋지 포항의 경기력도 믿을 것은 못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지만 공격이 생각보다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커로 나와서 팀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재희도 5월 1일 해트트릭 이후로는 공격 포인트 자체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하 감독은 특히 홈에서의 승점 관리가 안 된다는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홈에서는 무패이기는 하지만 3승 6무로 무승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 삼성 대한민국 2부 5위 패패패무무입니다. 수원 삼성도 여전히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일단 변성환 감독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결정력 문제가 여전히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입니다. 선수들의 자신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수원 삼성이 8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는 후반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포항의 컬러인 뒷심이 매우 까다롭게 느껴질 듯합니다. 포항도 최근에는 득점력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 삼성의 경우도 결정력과 후반에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고 볼 수 있을 상황입니다. 특히 포항의 뒷심이나 수비가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것으로 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